슈만, 어린이 정경중 트로이메라이. 사랑은 꿈처럼 다가왔다 꿈처럼 사라지고. 음악사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사랑의 주인공은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다. 슈만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법률 공부를 했다. 그러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어느 날 피아니스트가 되리라 결심한다. 슈만은 법대 교수의 소개로 비크 선생을 만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비크의 딸 클라라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슈만보다 9살 어린 클라라는 피아니스트였다. 그녀는 독일 전역에 연주 여행을 다닐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비크는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을 완고하게 반대했다. 그는 클라라가 슈만과 만나지 못하도록 연주 여행을 보내고 슈만을 감시했다. 그런 상황에서 슈만은 몇 배나 더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다. 뒤늦게 시작한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런 노력은 안타깝게도 손가락 마비 증상을 불렀다. 슈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선명하게 그려진다. 결국 슈만은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슈만에게 유일한 희망은 클라라였다. 그녀는 시리에 빠진 슈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으며 작곡에 전념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며 결혼 인정을 받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7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다. 슈만은 결혼 전에 불안했던 마음과 결혼 후의 행복감을 독일 가곡 리트에 담았다. 슈만이 작곡한 리트는 100여 곡이 넘는데 이때를 슈만의 가곡의 해라고 부른다. 슈베르트 가곡을 이은 슈만은 슈베르트보다 좀 더 섬세하고 낭만적이며 지적인 표현으로 피아노 반주를 심화시켰다. 슈만의 가곡들은 브라함스를 거쳐 볼프에 이르면서 사람의 목소리와 피아노의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았고 그 다음 막스로 이어졌다. 슈만은 시인의 사랑, 여자의 사랑과 생애와 같은 걸작 가곡집들을 완성했다. 클라라와의 결혼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찾은 슈만은 교향곡과 같은 대곡을 쓰면서 음악 신보를 발행하는 등 비평가로서의 명성도 얻었다. 슈만은 결혼한 지 13년이 흐른 1853년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요하임의 소개장을 들고 자신을 찾아온 청년 브라함스와 만난다. 그리고 브라함스의 작품과 재능에 반해 음악 신보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브라함스에 대한 평론을 쓴다. 이 평론은 음악사에 길이 남는 명문인데 무명의 청년 브라함스를 단숨에 저명한 음악가로 만들었다. 그토록 숭배한 슈만이 분에 넘치는 평을 써주자 감격한 브라함스는 비평에 부끄럽지 않은 곡을 쓰리라 결심한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슈만의 집에 머물렀는데 슈만과 클라라의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는다. 낭만주의 시대 음악은 꽃이었다. 그런데 당시 음악계에는 리스트나 바그너에 의해 기교주의와 외형적인 효과, 대담하게 혁신적인 음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슈만은 그들보다는 바흐나 베토벤, 슈베르트와 같은 정통파 음악을 바탕으로 창작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뜻은 선배인 멘델스존과 함께했고 멘델스존이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설립하자 교수로 들어갔다. 슈만은 브라함스를 처음 만났을 때 브라함스야말로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음악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눈은 정확했다. 브라함스는 홀로 신고전주의라 불릴 만큼 독야청청한 걸작을 많이 남겼다. 이는 훗날 20세기 음악의 기초가 될 만큼 값진 것이었다. 슈만은 185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슈만은 사망하기 2년 전인 1854년 정신장애로 라인강에 투신을 했다. 다행히 구조되어 살 수는 있었지만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비크가 클라라의 결혼을 반대한 큰 이유는 슈만의 집안 내력에 정신장애가 있어 불길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예감대로 클라라는 13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처절한 슬픔으로 마감하고 말았다. 브라함스는 슈만이 투신하자 소식을 들은 즉시 단숨에 달려왔다. 그리고 슈만이 숨을 거둘 때까지 극진히 간호했다. 그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슈만이 운명할 당시 6남매를 두었던 클라라는 또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런 클라라를 21살의 청년 브라함스는 살뜰하게 보살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으로 가혹하다. 클라라를 보살피던 브라함스는 자신보다 14살이나 연상인 클라라에게 연정을 품고 말았다.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다. 브라함스는 사랑의 마음을 숨긴 채 클라라를 극진히 돌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슈만이 세상을 떠난 뒤 클라라는 연주 여행을 다녔다. 슈만의 곡만을 연주하는 여행이었다. 그 여행에 브라함스도 함께했다. 브라함스는 연주를 하는 클라라 곁에서 묵묵히 악보를 넘기며 그녀를 지켰다. 이렇게 브라함스는 무심한 듯 클라라와 슈만의 자녀들을 보살폈다. 그러나 활화선처럼 터질 것 같은 마음은 작품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브라함스의 음악은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려운 듯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엿보고 들으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좀처럼 헤어날 수 없게 된다. 이는 클라라를 향한 마음이 작품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르고 호숫가에 홀로 서서 석양을 바라보는 브라함스의 뒷모습을 상상해보라. 꿈처럼 다가왔지만 꿈처럼 잡을 수 없고 마침내 꿈처럼 멀어지는 사랑. 그 아픈 사랑에 고독한 남자의 어깨는 눈물로 흔들린다. 그 뒷모습만큼 안타깝고 애절한 게 또 있을까? 클라라의 사랑도 다를 게 없다. 슈만을 사랑했고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결혼을 했다. 그러나 사랑과 행복은 잠시, 신은 너무나도 야속했다. 정신병원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클라라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만 주홍글씨처럼 남았다. 클라라는 죽을 때까지 슈만의 곡만 연주했다. 그녀의 연주는 슈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연주 여행을 할 때는 미망인으로서 검은 예복만 입었다. 슈만을 향한 클라라의 사랑, 클라라를 향한 브라함스의 사랑. 이는 같은 시대의 음악가 바그너가 지휘계의 거장 한스 폰 빌러의 아내 코지마와 나누었던 불륜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사람들에게 절절한 감동을 주었다. 코지마는 바그너보다 2살 아래인 리스트의 딸이었다.
슈만은 피아노 곡과 독일 가곡인 리트를 많이 남겼다. 그의 피아노 곡은 화려한 기교로 청중을 압도하기보다는 섬세하고 낭만적인 시적 이미지로 주관적인 감정을 많이 실었다. 그중 트로이 메라이는 가장 대중적인 피아노 곡인데 꿈꾸는 일 또는 공상을 뜻하지만 보통 꿈이라고 한다. 슈만은 결혼 전 클라라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한 번 더 어린이가 된 심정으로 30곡 정도의 소품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12곡을 뽑아 어린이 정경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당신이 분명 좋아할 것입니다. 트로이 메라이는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정경 중 7번째 곡이다. 이 곡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매우 시적인 선율이 마치 꿈을 꾸는 듯 아름다운 명곡이다. 클라라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어린이의 마음으로 꿈꾸듯 슈만을 그리며 연주했을 것이다.